삼성 라이온즈가 또 한 번 야구 팬들을 충격과 혼란 속에 빠뜨릴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7년 3라운드 지명권, 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자산 한 장을 NC 다이노스에 내주고 베테랑 포수 박세혁을 전격 트레이드로 영입했다는 소식이었죠. 포수난이 심각한 시대라 베테랑 포수 보강은 명분이 될 수 있지만 그토록 소중한 3라운드 픽을 내줄 정도의 가치가 있었느냐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묵직한 불편함과 의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구단의 결정은 경황 보강이라는 합리적인 포장지에 쌓여 있지만 실제로 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급진적이고 당황스러운 움직임이었던 탓입니다. 박세혁이라는 이름은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선수입니다. 한때는 공수를 겸비한 리그 최고의 육각형 포수로 불리며 두산 왕조의 핵심을 담당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안화골절 부상 이후 급격히 떨어진 타격 능력과 포구, 블로킹에서의 안정감 하락으로 냉정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NC에서도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며 벤치 멤버로 전락했던 것이 현실이죠. 도대체 왜 지금 굳이 이 선수를, 그것도 미래의 지명권까지 얹어 데려와야 했는지,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의 이번 결정 배경, 팬들이 느끼는 이 미묘한 불안감의 정체, 박세혁의 현재 퍼포먼스와 NC가 이 트레이드를 통해 챙긴 실리, 그리고 삼성의 장기적인 포수 전략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표면적인 포수 보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팀에는 오랜 시간 삼성의 안방을 지켜온 심장과 같은 베테랑 강민호 선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2차 드래프트에서 장승현을 데려온 데 이어 이번에는 2027년 3라운드 지명권까지 내주면서 박세혁까지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백업 자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겁고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한 결정이었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도 베테랑 강민호와의 F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삼성은 사실상 포수진 전면 재편 플랜을 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호 선수의 잔류를 확신할 수 없는 타이밍에 경험 많은 포수를 한꺼번에 2명이나 확보해두면서 FA 협상 테이블에서 구단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던진 셈이죠. 즉, 삼성은 이제 강민호 의존 체제를 유지하기보다는 주전, 백업, 미래 자원을 모두 한 번에 갈아엎는 구조로 전력 구성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세혁의 경력은 삼성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두산 왕조 시전 5년 연속 한국 시리즈 경험, 1000경기 출전 경력, 우투수들을 상대로 강점을 보이는 좌타 포수라는 희소성, 그리고 젊은 포수들에게 경기 운영과 멘탈 관리를 전수할 수 있는 멘토 역할까지. 삼성은 포수난 시대에서 이 정도의 경험과 경력을 가진 베테랑을 단순히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삼성이 강민호 선수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 미묘한 시기에 연속된 포수 영입이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로 읽힌다는 점입니다. 팬들과 강민호 선수에게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강민호 잔류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죠. 삼성이 의도했든 아니든 이는 강민호 선수에게는 물론이고 프랜차이즈 스타를 지켜보던 팬들에게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삼성 구단이 박세혁을 영입하며 가장 먼저 강조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희소성입니다. 우투 좌타 포수, 이 한 문장만으로도 리그에서 그의 가치는 상당해집니다. 포수 공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좌타 포수는 그 자체로 희귀하며 특히 베테랑 포수 중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삼성은 당장 다음 시즌 활용 가능한 이 희소성을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치입니다. 박세혁은 두산 시절 5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경험했고 2019년에는 우승의 주역 중 한 명이었습니다. 포수라는 포지션은 단순히 공을 받고 던지는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읽고 투수들과 소통하며 마운드의 분위기를 조율하는 리더 역할이 필수입니다. 삼성은 이 부분에서 박세혁이 젊은 투수들과 포수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높게 산정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삼성이 감수해야 하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박세혁의 현재 기량은 과거의 영광과는 다릅니다. 안화골절 이후 급격히 하락한 타격 능력, 포구와 블로킹 안정감의 저하, 도루 저지 능력의 흔들림 등 전성기 때 보여줬던 육각형 포수의 모습은 이제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NC에서도 사실상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최근 몇 년간은 한 시즌을 안정적으로 풀타임 소화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과거 전성기의 박세혁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경험과 리더십 그리고 희소성의 가치에 중점을 둔 역할을 보고 판단한 영입인 것입니다. 실력과 기록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선택이죠. 삼성이 이번 영입으로 즉시 얻는 것은 명확합니다. 당장 1군 마운드를 이끌어줄 즉시 활용 가능한 베테랑 포수, 젊은 후배 양성 및 멘토링, 그리고 굵직한 게임 운영 경험. 그러나 감수해야 할 위험 또한 분명합니다. 현재 경기력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 2027년 3라운드라는 미래 자선의 손실, 그리고 강민호, 장승현과의 포수 구성 재정립에 따른 내부 부담입니다. 이 선택이 단기 전력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미래를 갉아먹는 과한 거래로 평가받을지는 삼성 구단의 운영 방향과 박세혁 본인의 반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의 연이은 포수 영입이 단순한 전력 보강으로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강민호 문제 때문입니다. 오프 시즌이 시작될 때만 해도 대부분 강민호 선수의 잔류는 당연하다는 분위기였고 구단 역시 그렇게 흘러갈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으며 구단 제시 조건에 대한 선수 측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죠. 이 와중에 장승현을 지명하고 이어서 박세혁을 데려왔다는 건 단순히 포수진을 두껍게 만들겠다는 의도만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오히려 강민호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준비가 이미 시작됐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남깁니다. 삼성은 강민호와의 협상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외부 자원을 먼저 확보하는 방식을 택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팬들 입장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강민호 삼수는 단순히 포수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삼성 마운드를 홀로 지탱해온 정신적 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흔드는 조짐이 보일 때마다 팬들은 자연스럽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박세혁이라는 이름은 더 복잡한 감정을 더합니다. 그의 경험과 리더십은 인정하지만 최근 경기력이 전성기와 같지 않은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삼성이 강민호 이후의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당장 성적을 노려야 하는 팀 상황에서 과연 이 선택이 최선인지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남습니다. 결국 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장 큰 의문은 이것입니다. 삼성이 지금 그리고 있는 포수 체제의 중심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이 질문이 명확히 해결되기 전까지 이번 트레이드는 논란의 한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죠. 삼성은 이번 트레이드로 당장 1군 마운드를 이끌어줄 경험 많은 포수 1명, 젊은 포수들을 훈련시키고 멘토링할 수 있는 베테랑 1명, 그리고 강민호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흔들리지 않을 보험까지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즉시 전력, 리더십, 희소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만 놓고 보면 박세혁은 삼성에게 필요한 자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2027년 3라운드 지명권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자산입니다. 삼성처럼 리빌딩과 리프레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팀에게 미래 지명권은 팀의 뼈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것을 포수 체제 불안을 덮기 위해 선뜻 내줬다는 사실은 팀 장기 플랜에서 분명한 부담이죠.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강민호 변수가 떠오릅니다. 협상이 길어지고 구단의 제안과 선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연속된 외부 포수 영입은 결국 삼성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포수진의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건 당연한 흐름이지만 지금 이 타이밍과 방식이 과연 최선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팬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트레이드가 과감한 결단이 될지 아니면 미래를 갉아먹는 성급한 선택이 될지는 지금은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오직 하나, 결과로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박세혁을 품에 안으며 얻은 건 분명 포수진의 즉각적인 안정감입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의 대가는 2027년 3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팬들이 강민호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균열이었죠. 박세혁의 경험과 우타 포수라는 희소성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를 데려오기 위해 미래를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은 삼성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3라운드 지명권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리빌딩과 리프레시를 병행해야 하는 팀에게는 미래 핵심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생명줄과도 같죠. 삼성이 이 카드를 주저없이 내밀었다는 것은 현재 포수진의 불안정함을 즉시 해소하는 것이 미래의 가능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이는 곧 강민호 선수와의 재계약 협상에 있어 삼성 구단에 확실한 주도권을 쥐어주게 될 것입니다. 협상이 길어지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삼성은 우리는 당신 없이도 1군 마운드를 이끌어갈 경험 많은 대안이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셈이죠. 이는 철저히 전략적인 움직임이지만 수년간 팀의 안방을 책임져온 베테랑을 향한 존중의 문자와도 엮이면서 팬들에게는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결국 박세혁 영입의 성패는 그가 단순히 강민호의 대체제 역할을 넘어 팀의 젊은 투수들과 포수들을 이끌어주는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최근 몇 년간의 퍼포먼스는 안와골절 부상 이후 급격히 하락하며 분명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그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단순한 리그 평균 이상의 스탯 생산이 아닌 승리를 아는 경험과 리더십, 그리고 멘토링 역할일 것입니다. 과연 박세혁은 과거 두산 왕조 시절에 공수를 갖춘 육각형 포수가 아닌 현재 삼성 라이온즈에 필요한 베테랑 멘토 포수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미묘한 불안감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결국 삼성의 이 선택은 결과로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박세혁이 포수진의 안정감을 되찾아주고 강민호와의 협상도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포수진이 역사상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한다면 이번 트레이드는 미래를 내다본 해안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박세혁의 기량 하락세가 지속되고 강민호마저 팀을 떠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3라운드 지명권까지 잃은 채 미래와 현재를 모두 놓친 성급한 도박으로 비판받게 되겠죠. 지금은 섣부른 판단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과연 이 어려운 포스 퍼즐을 어떻게 맞춰나갈지, 그들의 장기적인 비전이 실현될 수 있을지 우리는 필드 위에서 던져질 첫 번째 공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트레이드는 단순한 선수 이동이 아니라 강민호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삼성 왕조 재건의 방향타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 신호탄에 희망을 쏘아 올릴지 아니면 팀에 또 다른 그림자를 들이울지는 이제 박세혁 본인의 반등과 구단의 운영 역량에 갈려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의문은 단 하나, 결과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